네,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질환군이 존재를 하고요. 가장 먼저 이제 언스테이블 안지나부터 시작해서 넌스테미 그리고 스테미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심전도 상에서는 아직까지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라서 이제 합쳐가지고 ST 엘리베이션을 보이지 않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좁아진 혈관에 추가적으로 스롬보스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아예 혈관이 막히면서 질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ST 세그멘트 엘리베이션을 보이지 않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 두 가지 질환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관련돼서 흉통을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 시에도 흉통이 발생한다는 것이겠죠. 저희가 스테이블 안지나에서는 안정될 때는 좀 이제 흉통이 이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 경우에는 안정 시도 흉통이 발생을 하고 스테이블 안지나보다 훨씬 더 길게 10분 이상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이내 새롭게 발생을 해야 하고, 크레센도 패턴이라서 이전보다 좀 더 자주 오래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롬보스가 이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전에 생성되었던 이런 플라크가 럽처되면서 혈관이 막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임상 양상이 쉴 때도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서 금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초기 검사들 심전도를 시행해 봤을 때 뭐 ST 디프레션이라든지 T웨이브 인버전 아니면 이제 일시적인 ST 엘리베이션을 보일 수는 있지만 퍼시스턴트하게 지속해서 ST 엘리베이션을 보이지는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ST 디프레션이 왜 생기느냐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심장의 관상동맥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이제 보여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보통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이제 피해를 입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서히 괴사가 진행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 같은 것이 다 이 괴사된 부위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극이 적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탈부분극 신호들이 이제 전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어지는 것이라서 이런 네거티브하게 ST 디프레션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친근 효소를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상인 경우에는 언스테이블 안지나이지만 상승한 경우에는 엔스템이라서 여기에서 두 질환을 감별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심근 효소를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단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논스테미와 관련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서는 대부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엔스테미일 때는 무조건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실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과적 치료를 했을 때도 심한 증상 또는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실행을 해야 되고, 환자가 현재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해도 시행을 해야 되고, 환자가 이미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동반할 때도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보면 앞에서 봤던 스테이블 안지나의 치료와 유사하게 ABCN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라든지 베타블로커 그리고 CCB 그리고 ACE 이니비터 ARB 같은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좀 중요한 게 여기서 안티 스롬보틱 트리트먼트라든지 안티코아귤레이션도 같이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스테이블 안지나에서는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 같은 건데, 여기서는 듀얼 안티플레이트렛 테라피라 해서 둘 다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과 여기에 더불어서 P2Y12 이니비터, 그래서 클로피도그렐이라든지 아니면 티카그렐롤 아니면 프라스그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는 대표적으로는 클로피도그렐을 쓰죠.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 치료도 이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라고 해서 이제 헤파린 계열을 이제 보통 써가지고 이런 트롬보스 형성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약인 이제 도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부정맥에서 이제 AFib 치료제였던 이런 에녹사파린 같은 것들도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런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 같은 걸 시행하면서 만약에 협착이 좀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I 같은 것을 시행을 해서 이런 다시 이제 관상동맥 개통술 같은 것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올해의 곡시고요. 60세 남자가 2시간 전부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 직장에 앉아서 업무를 보던 중 복장뼈비가 쥐어짜는 듯이 아팠고 기침, 호흡, 자세 변동에 상관없이 1시간 정도 지속이 됐다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는 이미 앉아서 업무를 보던 중, 그러니까 안정시에도 흉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발생했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안지날 페인이 굉장히 좀 이제 시비어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미 이 사람은 언스테이블 안지나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질환군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경구 혈당 강화제와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 중이다. 혈당 강화제는 DM 치료제죠. 그래서 DM이 현재 리스크 팩터로 이미 있는 상태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고, 혈압이 120에 80, 맥박이 75에 호흡 18에 체온 36.3도이다. 가슴 청진에서 심음과 호흡은 정상으로 들리고 다리에 부종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냐? 현재 뭐 MR 같은 아니면 또는 하트 페일리어 같은 이런 합병증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 엑스선 사진과 심전도이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보면 뭐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은 다 정상이고 비교엔 크라틴도 정상. 트로포닌 T가 현재 상승을 했죠. 이것은 이제 심근 요소가 상승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N스템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P 정상, D다이머 정상이라서 뭐 다른 뭐 이런 폐색처증 같은 것도 현재는 룰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뭐 현재 뭐 카디오메갈리 같은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전도를 봐도 이렇게 뭐 ST 엘리베이션이 유의미하게 보이는 거는 뭐 V2라든지 정도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일단 스테미 이상으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N스테미 이상인 건 확실하죠. 심근 요소가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자는 어큐트한 MI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폐색전증도 D다이머가 정상이고 뭐 자세에 따른 변동도 없고, 안정신증은 이제 안정시 아니고 자세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급성 심장력 막염도 배제를 할 수가 있고, GERD 같은 경우에는 흉통이랑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환자가 현재 뭐 이전에 뭐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던 적도 없고 뭐 자세가 누웠을 때 심해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배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PX가 좀 이렇게 국시에도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흉통에서 감별이 될 질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금 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CPX 같은 것도 뭐 나중에 실기하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2년 곡시고 80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프다며 내원하였다. 체스트 페인이 있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 가운데가 누르듯이 아프고 서서 쉬면 5분 후 사라진다고 한다. 현재 환자는 안지날 페인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스테이블 안지나에 버금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3일 전부터는 집안에서 걸어다니던 중에 가슴 통증이 생기고 15분 정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한다. 현재 그래서 3일 전부터는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었죠. 좀 언스테이블 안지나 양상으로 변하고 있고 ACS로 현재 이제 발열 임상 양상이 좀 더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144, 69고 맥박 88에 호흡 17에 체온 36.6도이다. 혈압이 사실은 높은 상태. 가슴 청진에서 심음과 호흡은 정상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전도이다. 검사는 하고 나와 있는데 현재 트로포닌 맞게 혈액 검사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 N스템이 이상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심전도를 봤을 때는 현재 ST 엘리베이션이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N스테미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뭘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심장 동맥 조영술, 사실 이게 벌써 정답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N스테미 ACS에서는 이렇게 N스테미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는 아니죠. 왜냐면 현재 안정시에도 이미 흉통이 있기 때문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 CT도 보통 이런 안진화에 관련해서는 잘 시행을 하지 않고, 이런 도부타민 심초음파 검사, 이런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아데노신부와 테크니슘 스캔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지금 현재 뭐 이미 안정시에 흉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하기에는 지금 이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미고요. 스테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이죠. ACS 또는 이런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서는 모두 다 이게 꽃이고, 그래서 ST 세그멘트가 왜 ST 엘리베이션이 발생하는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통 심장의 괴사가 진행된다면 이런 아래쪽부터 혈관에서 가장 먼저부터 괴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엔도카디알 쪽부터 네크로시스가 발생하면서 이 탈분극들이 이제 괴사된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ST 디프레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점차 이제 괴사가 진행되면 이 위쪽에서도 이렇게 이스케믹해지겠죠. 이 네크로시스가 그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탈분극 신호들이 이렇게 쏠리게 될 것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그렇게 됐을 때 전극의 입장에서는 이런 탈분극 신호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이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머물게 되는 탈분극 신호가 이제 ST 엘리베이션처럼 이렇게 보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뮤럴 또는 에피카디알의 경우 ST 엘리베이션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Q웨이브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패돌로지 Q웨이브. 패돌로지 Q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가는 이런 심전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환자가 네크로시스 된 하트 머슬을 가지고 있을 때 보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예전에 심혈관계 검사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탈분극 신호가 왼쪽에서 훨씬 더 빨리 주행을 하면서 오른쪽에서 훨씬 더 많아진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츄에이션을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Q웨이브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에피카디아 머슬의 네크로시스가 발생을 하면 탈분극 신호가 보통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벡터가 현재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웬만하면 이렇게 전극의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임상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Q웨이브가 훨씬 더 딥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벡터가 전부 다 더 위쪽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패돌로지 Q웨이브가 생기는 원리는 이 정도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CVR인 임상군인 스테미의 경우에는 줄임말로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ST 엘리베이션 마이오카디얼 인팍, 이고 정의는 심근의 허혈로 인한 괴사가 매우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 양상은 상당히 강한 체스트 페인, NRS 8에서 9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체스트 페인이 30분 이상 엄청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다른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과 비슷하게 휴식 또는 나이트로글리세린도 절대 완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반해서 다른 비특이적 증상인 쇠약 발환, 그리고 노지아 버미팅, 어지러움, 불안 등이 동반이 가능합니다. 기전은 이제 관상도백의 완벽한 이제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심전도의 경우에는 맨 먼저 T웨이브가 인벌전이 심화되다가 나중에는 인저리가 발생을 해서 ST 엘리베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인파까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앱노멀한 Q웨이브까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reciprocal change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근요소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겠죠. 엔스테미보다 훨씬 더 심한 군이기 때문에 네크로시스가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근요소가 상승하는 순서가 미오글로빈에서 CPK 그리고 트로포닌인데,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스테미로 왔을 경우에 트로포닌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미오글로빈 같은 것에 이제 뭐 확인하던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임상 양상 자체가 이미 스테미에 버금가는 양상이라면 이런 심근 효소가 뭐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바로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가장 빨리 시행을 해서 즉시 리퍼퓨션을 고려해야 되는 게 특징이고, 그 전에 뭐
뭐 2D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도대체 뭐냐? 레시프로컬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이제 상호 관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호 관계가 저희 이런 심전도에서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심근 이제 관상동맥의 아나토미를 보면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가 존재를 하고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터리에서 분지되는 가지가 서큐플렉스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심전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래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런 엔테리어 쪽 관련해서 엔테리어 septal 또는 엔테리어 에피칼, 엔테로 라터럴 이런 것들은 다 LAD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심전도에서 봐도 이런 스터넘이 존재하는 게 이제 체스트 쪽이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V1, V2, V3, V4 정도에서 이런 안테리어 모션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LAD는 이런 V1부터 V4까지가 보통 엔테리어 쪽과 또는 LAD 쪽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레터럴로 넘어가게 된다면 V5, V6 정도이겠죠. 그리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V5와 V6 이런 것들이 다 레터럴 쪽과 관련이 있고, 레프트 서큐ම්플렉스 아터리 쪽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원이라든지 AVL 쪽과 관련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쪽을 잘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 AVL, V5, V6 같은 것들이 이제 레터럴 쪽과 관련이 있고, 이는 LCX 모션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페리어 쪽, 인페리어는 이렇게 뒤쪽, 심장의 뒤쪽이죠. 이 뒤쪽.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이런 뭐 V7부터 V9까지도 찍어볼 수 있다고는 저희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2, 3 AVF도 이런 인페리어 쪽 모션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래쪽 같은 거. 그래서 이쪽은 인페리어고 V1부터 V2는 엔테리어, 여기 엔테로셉탈, 그리고 V3부터 V4는 엔테로 에피칼, 1 그리고 AVL, V5, V6는 이제 이런 인페리어 레터럴 모션을 반영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레시프로컬 체인지는 이런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랑 이런 서큐ම්플렉스 아터리가 이렇게 180도 정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시메트릭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지들이 서로 레시프로컬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ST 엘리베이션이 만약에 예를 들어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 쪽에서 발생한다면 레프트 서큐플렉스 아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ST 디프레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서큐플렉스 아터리 쪽에서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발생했을 경우는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 쪽에서는 ST 디프레션이 발생한다고 여기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시프로컬 체인지를 보면 인페리어 월 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리드 2, 리드 3, ABF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이 발생을 하지만 180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런 레프트 서큐플렉스 아터리를 반영하는 리드 1, AVL 그리고 V5, V6에서는 현재 이제 인페리어하게 이런 ST 디프레션 같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레시피컬 체인지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엔테리어 월, 이건 이제 LAD인데 LAD는 사실 레시프로컬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V1부터 V3, V4까지 이런 ST 엘리베이션이 명확히 관찰이 되더라도 레시프로컬하게 어딘가에서 이런 뭐 디프레션 같은 게 관찰되진 않아요. 엔테리어 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히 레시프로컬 체인지는 이런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와 레프트 서큐ම්플렉스 아터리 간의 관계를 있어서 인페리어와 얘는 이제 레터럴 이 사이에서 이제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존재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느냐? 이 치료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스테이블 안지나의 경우, 그리고 논스테미와 관련된 이런 ACS의 경우에는 저희가 ABCN을 기본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이런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에는 아바스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테미는 확실한 치료, 급성기 치료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모나비 플러스 R입니다. 모나비 플러스 R 하나씩 보면 먼저 모르핀을 줘야 됩니다. 모르핀 진통제를 줘서 세데이션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시겠지만, 아프면 땀을 흘리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심박수가 높아지고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가 보통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이런 센세이션 자체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면서 하트레이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자동적으로 오토디맨드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데이션 이런 통증을 줄여준다는 것 자체가 심장 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O2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이폭세미아가 있을 경우에 오토 디맨드가 이제 아무래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토 디맨드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룸 세츄레이션 O2 같은 것을 94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나이트로글리세린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로드를 낮춰가지고 오토 디맨드를 낮춰줄 수가 있고, 하지만 얘는 프리로드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RV 인파기 임시 시에는 금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서는 이제 스트롬보스를 생성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든지 헤파린 같은 이런 안티플레이틀렛 제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제제 같은 것을 써볼 수가 있고, 베타 블로커도 마찬가지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일 수가 있고, 리퍼퓨션을 시행을 빨리 해가지고 이런 심장동맥 종제술로서 PCI라든지 피브리놀라이시스 같은 것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펄큐테니어스 코로너리 인터벤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를 고려를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90분 이내에 PCI가 불가능하고 혈전 용해술의 금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피브리노라이시스 어떤 걸 사용하냐, 뭐 TPA라든지 레테플레이즈, 스트랩토카이네이즈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런 리퍼퓨전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혈전 용해술의 금기가 아닐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혈전 용해술의 금기가 뭐냐, 뇌혈관 질환 히스토리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런 피브리노라이시스를 했을 때 뇌출혈 같은 것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고요. 활동성 뇌출혈이 있을 때도 이런 출혈 정도 이런 활동성 출혈이 있을 때도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피브리노라이시스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RV 인팍이 있는 것, 이것은 보통 저희가 inferior wall MI랑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라이트 코로너리 아터리와 관련이 있는 inferior wall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MI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장이 잘 안 뛰면서 RV failure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로드가 감소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RV 쪽에서 backward failure가 발생했을 때는 뭐 이런 SBC라든지 IVC 같은 것도 이제 감소를 하고, 그쪽에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로더가 감소를 하면서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하트 페일리어 양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을 고려한 치료가 먼저 우선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로더를 감소시키는 약제인 이런 베소다일레이터, 나이트레이트 같은 거, 또는 이런 다이베틱스 같은 이런 유효 순환량을 감소시키는 약제들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먼저 하트레이트가 감소를 했을 때 이런 부교감 신경계 억제제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제 교감 신경계 쪽을 이제 좀 더 항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하트레이트를 맞춰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아트로피는 이제 부교감 신경 억제제죠. 네.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가 낮을 때는 이런 0.9% 노멀 살린 같은 것을 정맥 주입을 해가지고 이런 바이털 사인을 먼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이게 바이털 사인이 안정이 된다면 다시 원래의 치료인 모나비알 같은 것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도 이제 스테미아 합병증은 당연히 이제 심장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맥 같은 것도 잘 발생할 수 있죠. 보통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 이제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이라든지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같은 것이 발생하면서 서든 카디악 데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환자가 리퍼퓨션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AIVR 같은 고유심실 가속 리듬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심전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부정맥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단원 다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발생을 해가지고 경과 관찰을 해야 되지만, 뭐 다른 이런 바이털 사인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다른 뭐 약제 같은 걸 써볼 수도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색이 재발해가지고 이런 다시 스테노시스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구조적 심질환도 이런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 VSD라든지 월 럽처라든지 파필러리 럽처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심근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네크로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라서 페리카이다이티스 같은 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이 길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국시고,
76세 남자가 1시간 전부터 어지럽다고 병원에 왔었다. 어지럽다는 치프 컴플레인트 자체가 좀 일단 신선하죠. 혈압이 이런 62에 40으로 지금 바이털 사인이 현재 불안정하죠. 맥박 49회, 토흡 24회, 체온 35.8도이다. 얼굴은 창백하고 팔다리가 차갑다. 현재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트 페일리어와 약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슴 청진에서 심음과 호흡음은 정상으로 들린다. 가슴 엑소소 사진과 V1에서 V4 우측 심장 전극 심전도이다. 진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자, 엑스레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보면 에이펙스 쪽으로 좀 늘어진 형태가 약간 관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카디오메갈리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하트 페일리어와 관련돼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진 투를 봤을 때 레귤레이티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보이고는 있지만 중요하게 볼 것이 지금 ST 엘리베이션이 몇 군데에서 관찰이 되고 있죠. 현재 리드 2, 리드 3 그리고 AV, F의 경우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리드 2, 리드 3, ABF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일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라이트 코로니와 관련된 인페리어 월 MI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레터럴 쪽에 이제 저희가 보통 리드 1이라든지 아니면 AVL 그리고 리드 5, 리드 6 같은 데서 저희가 보통 ST 디프레션 같은 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레시프로컬하게 리드 1 그리고 AVL 그리고 V5, V6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보시면 인페리어 월 MI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단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심실 경색, RV 인팍 또는 인페리어 월 MI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암기법을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레터럴이잖아요. 레터럴의 경우에는 이런 AVL과 관련이 있고 AVL 그리고 인페리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F가 이제 AVF와 관련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년 국시, 올해 국시고요. 56세 남자가 1일 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왔다. 체스트 디스컴포트고 디스니아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경구혈당 강화제와 혈압 강화제를 복용 중이다. 아무래도 기저질환으로 HTN이랑 DM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혈압이 75에 68 낮고 맥박 102회, 호흡 26회, 체온 35.8도이다. 얼굴은 창백하고 상아제, 피부는 차고 촉촉하다.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가슴 청진에서 심음은 규칙적이고 양쪽 등 쪽 아랫부분에서 거품 소리가 든다. 웨일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팔모널 이데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고 가슴 엑스선 사진과 심전도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실에서 결정지를 이용해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와 노르에피네프린 이걸 줬다는 것 자체가 환자가 카디오제닉 ช็ok이 있었다는 것을 벌써 알려주고 있어요. 카디오제닉 ช็ok이 발생을 했었는데 정맥 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혈압은 130에 75이다. 자,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게 발달사님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사진 1부터 보면 카디오제닉 ช็ok이 있었을 당시에 CP 앵글이 이제 블런트해진 것을 확인하면서 팔모널 이데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오페시티가 증가한 것도 어느 정도 이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ST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부분들이 V1, V2, V3, V4와 같은 이런 프리코디얼 리드 쪽에서 ST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테리얼 쪽과 관련해서 LAD 쪽이나 이런 데서 유의미한 이런 MI가 발생하지 않았나, 엔테리어 월 MI가 있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 봤을 때 CK, 비오엔 크라틴 정상, CKMB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MI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트로포니티 높아져 있고, BNP 높아져 있는 것은 하트 페일리어 같이 지금 동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젖산이 증가했다는 거, 이것은 어느 정도 뭐 이런 네크로시스 셀이 파괴될 때 이제 이런 락테이트 같은 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시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뭐 LVASD라든지 LVEDD라든지 다 정상이고,
심박출혈이 지금 감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프레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테리어 이런 앞벽 및 중격 엔테리어 septal wall motion abnormality가 있다는 것 자체가 LAD 또는 이런 LCX 프록시말 LCX 쪽에 이런 경색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환자는 현재 MI가 와가지고 하프레프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병증으로.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카디오제닉 ช็도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는 이제 바이털 사인 관련해서 치료를 했었죠. 저희가 스테미의 치료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저희가 스테미 치료는 이제 모나비알이었잖아요. 모나비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뭐 약물은 아니고 어떤 이런 중재적 요법이 선지로 나와 있는데 이 모나비알에서 R이 이제 리퍼퓨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케믹 하트 디시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대부분 알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도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